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자동차 성장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도시 봉쇄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판매가 급감했던 거 지난 2년 동안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가 중지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 판매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이것의 어떤 가부간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것들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나타나겠지만은 1, 4분기를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의 자동차 관련 판매가 많이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토종 브랜드들, 뭐 BYD라든지 창청이나 아니면 상하이 자동차 이런 이 6군데 정도의 어떤 이 토종 브랜드가 판매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7% 1, 4분기에 증가했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BYD를 비롯해서 나머지 토종 브랜드들이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하이시 하게 되면은 이 경제도시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항구이면서도 중국 시장의 시작점을 상하이시가 역할을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상하이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완전히 도시 봉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전체적인 매출은 늘었지만은 수익성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글로벌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 전기차 활성화를 올인하면서 버스라든지 몇 가지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이 품질이나 수준 또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특히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소재에 대한 가격이 많이 급등한 요인이 실제로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철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주름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또 특히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기본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리튬도 몇 배 올라갔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코발트, 망간, 니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은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NCM 배터리, 즉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LFP 배터리 쪽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 대비 영향력을 덜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난 예전에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 7%에서 8% 정도 사이에 어떤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은 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북경 현대차 공장도 제1공장 매각을 했고, 지금 제2공장도 매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네시스라든지 또 앞으로 전기차 공장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리매김하기에는 고민이 많다. 또 원자재 값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경유 또 휘발유 구분 없이 유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악재가 변동이 생기면서 고민거리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내연기관차를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엔진 변속기를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시장에 공략하는 부분들을 원래 이 기본 베이스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과 똑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엔진 변속기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도 실패했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더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10여 년 전부터 전기차에 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게 되면은 도토리 키재기로 너도나도 시작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주도권을 진다면은 이 중국 시장, 중국 토종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 시장에서 호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10여 년 전에 주도를 했다는 것이 지금 효과가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승용차에 대한 수준은 글로벌 순으로 가기에는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격차가 거의 다 좁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버스나 트럭 같은 이런 전기차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전기 버스에 대해서 50%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전기차를 베이스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요소, ICT 요소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차별화 전략을 치고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내연기관차가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대실패를 했었어요. 한두 단계 낮게 보는 시각이 컸었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공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시장 공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래서 도입한 것이 우회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전기차 협회장 이런 것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국내로 중국산 CKD나 SKD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이 차를 만들고 검사 인증을 받고 해외 수출하는 일종의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을, 국내 시장을 게이트웨이로 써서 제3세계에 공략을 하면서 이윤을 쉐어하자, 이런 제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세를 갖고 있는 기업과 합작 형태로 차를 만드는 거, 이게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하고 이 중국의 토종 브랜드인 디리 자동차가 합작을 해서 나온 폴스타2가 국내에서 수입돼서 판매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차종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러한 볼보의 글로벌 브랜드에다가 이 중국만의 ICT라든지 특화된 부분들을 가미한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가 끼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볼보 차종 중에서도 S90 같은 이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은 승용 세단의 기합 역할을 하는 게 S90인데 이 모델도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100% 메이드 인 차이나로 국내에서 수입됩니다. 초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지만은 지금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하나의 우회 방법이도 떠오르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 자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면서 나타나는 중국 기업들의 특성도 유심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7%대에서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또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자사 토종 브랜드를 보다도 30% 비싼 현대차를 쓸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좀 더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 또 품질, 또 소비자의 중심의 차종 투입 같은 삼박자를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작년에 현대차 eGMP나 또 기아 EV6 같은 이런 모델들이 세계 완성도를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상을 휩쓸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또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수익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중국 시장에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보고, 특히 완성도 좋은 전기차를 중국 시장에 공략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차별화시키고 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차종,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해서도 좀 더 차별화된 전략을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가져야 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사이가 더 치열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신차값이 올라갔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가격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패밀리 이 옵션을 만들어서 패키지화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빼고 집어넣으면서 가격이 흡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값이 올라가더라도 내연기관차나 또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그 전가가 일반 전기차 제작 업체 쪽으로 지금 전가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향후 미래를 보게 되면 고민거리는 늘어납니다.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6, 7년 이후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없앤다는 얘기는 그때쯤 되면은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6, 7년 이후에 과연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가격이 똑같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정부가 보조금을 좀 더 늘린다든지 또는 지연을 시킨다든지 아마 그런 효과가 나오리라 지금 보고 있고 물론 이 탄소 거래제, 탄소권의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 또 국제적인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환경 규제 이런 게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전기차가 아니면은 내연기관차가 섞어서 판매가 안 되고 전기차의 그 의무 비율도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추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 특히 전기차 전환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어서 향후 5년, 10년 사이가 이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적인 보급,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국 우선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짓고 미국에서 차 만들어라. 노조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 이게 아주 노골적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어떤 이 전기차 공장 또는 이제 이 기존의 공장이 공동화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주면서 이 국제화 시대에서 현지에서 차량 만들고 공급하고 이런 시스템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과 균형을 잡으면서 고용 창출, 먹거리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에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아예 막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주름살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글로벌 원자재 소싱하는 때 상당히 좀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고민거리는 늘어나죠. 또 러시아권에 대한 아예 무역 거래 자체가 중지되어 있는 부분들도 크고 또 배터리 원자재가 30% 이상 차지하는 원료를 러시아에서 생산하던 이런 부품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 고민거리는 늘어나고 해결 과제는 많은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정돼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이 전기차 가격도 올라가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중앙정부에서 700만 원, 또 지자체에서 서울시는 200만 원, 또 최대로 울릉도가 1,100만 원을 더 줍니다. 이런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보급을 좀 촉진하고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정부가 얼마만큼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느냐, 또 올라가고 있는 전기차 가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환경적인 이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촉진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 즉 전기차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활성화에 대한 숙제는 있고 또 나중에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